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또 빠지니까 썩 기분이 좋지 않죠. 저를 비롯해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멘탈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밀렸을 때 과감하게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좋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우선주 3만 원대부터 줍줍하지 않았냐? 너는 평단가가 낮으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3만 원대 줍줍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초우량주라고 해도 폭락할 때 줍줍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빠지면 기업의 가치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5%씩 폭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너무 무모하다. 기다렸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몸살이다가 매수 시기를 놓쳤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정도 빠졌고 여기저기서 삼성전자 잡주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가 사실 지나고 나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막상 하락장이 찾아오면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땅굴을 파고 있지만 이 기업은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치고 나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이 지루한 장을 견뎌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은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여기에 대한 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워낙 개인정보에 대해서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제가 아이디는 가렸고요. 내용을 보면 구독자 대부분이 삼전 장투자일 텐데 현 시점에서 매우 지루한 조정 시기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한 장을 견디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명분이라는 것은 존버하면 반드시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행복회로를 돌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급적이면 최근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랭킹을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5위.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가치가 높은 기업은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기업밖에 없고요. 심지어 페이스북조차도 삼성전자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낮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보면 애플이 2634억 달러인데 삼성이 지금 1026억 달러 정도 되죠. 약 2.5배에서 2.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총은 거의 4, 5배의 차이가 나죠. 브랜드 가치 대비 주가가 애플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연구개발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기업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애플, 페이스북, 인텔, 존슨앤존슨조차도 삼성전자보다 연구개발비에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동종 업계인 인텔조차도 삼성전자보다 연구개발비에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 전 세계 2위에서 4위로 밀렸다고 하는데 밀린 게 세계 4위입니다. 그전에는 세계 2위였고요. 세계 1위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돈 쓰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LG전자가 55위고요. SK하이닉스가 64위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10위 안에 들었고요. 그나마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LG전자인데 순위로 보면 55위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반도체 특허도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심지어 TSMC보다도 2배 이상 많고요. 32,73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에는 특허 분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특허가 많을수록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분쟁에 휘말린다고 해도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돈이죠. 돈이 많을수록 법정 다툼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돈이 정말 겁나게 많죠.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110조 정도 되는데 요즘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카카오를 통째로 사고도 40조가 남는 돈입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분야를 한번 볼 텐데 이건 제가 최근 자료를 찾지 못해서 2018년까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TV는 13년 연속 세계 1위였고요. 냉장고 7년 연속, 스마트 사이니지 10년 연속, 무선 스피커 4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이 7년 연속, 스마트폰이 8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했었는데 아마 스마트폰은 화웨이한테 잠깐 1위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연속 기록은 깨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종목인 메모리 반도체인데 D램은 29년 연속 세계 1위고요. 낸드 플랫이 19년 연속 세계 1위, SSD는 15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DDI도 17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했었고 스마트 카드 IC 13년 연속 세계 1위, 중소형 아몰레드 12년 연속 세계 1위, 디스플레이에서 또 추가를 하자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현재 세계 1위고요. 리지드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 사이니지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일종의 상업용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서 메뉴판 볼 때 깔끔하게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 메뉴판이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가 일종의 스마트 사이니지입니다. 그리고 코엑스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디스플레이로 막 광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스마트 사이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DI도 조금 생소하실 텐데 TV나 모니터에서 화소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그런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죠. 그 밖에도 삼성전자가 잘하는 분야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상위에 있는 것만 제가 몇 개를 추려봤는데 일단 이미지 센서는 세계 2위고요. 파운드리 세계 2위, 모바일 AP 세계 4위, 5G 통신 장비도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덕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크기가 축구장 16개를 붙인 크기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P2라인보다 1.7배가 더 큰 P3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P3 공장 다 지으면 P4 공장이 또 올라갈 거고요. P5, P6까지 줄줄이 지금 추가로 건설 예정입니다. 지금 주가 안 오른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지어지고 반도체 공장이 풀가동될 때쯤이면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2위고요. 역시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연매출 2위, 영업이익은 3위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정말 심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2위입니다. 시총 1위가 인텔이라면 조금 납득을 하겠지만 어이없게도 TSMC가 1위거든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종합반도체 기업보다는 파운드리라는 한 가지 분야에 올인하는 TSMC 주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 P2라인, P3라인 이런 게 다
파운드리 시설입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결국 5년 후, 10년 후에는 파운드리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파운드리로 인해서 주가가 떡상한 TSMC처럼 삼성전자 주가도 떡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가 됐든 치고 나갈 능력이 충분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주가 떨어지면 줍줍하라고 하는 거지, 정말 암울한 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손절치고 나왔습니다, 저도. 자,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대로 제가 삼성전자 뽕을 한번 제대로 빨아봤는데 아마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제 채널은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고 확신에 차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시는데 힘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가의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수량을 차곡차곡 잘 늘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